그냥 무턱대고 사주 원국에 토기운이 많으니까 부동산을 하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심리의 명쾌한 만남 사심상담의 인나쌤입니다. 아까 낮에 한 상담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께서 상담 도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저와 상담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사주를 보셨었대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 사주를 본 일을 언급하시면서 본인 사주에 토기운이 많다고 부동산이 좋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무계한 해석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의뢰하신 그분의 사주는 토의 기운을 좋게 쓰고 있지도 않았고 또 토의 기운을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쓰지도 못하는 사주였습니다. 사주 명식을 공개하는 건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예시로 보여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주 명리가 그냥 어플 켜고 오행의 색깔 보고 십성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보고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정말 많은 변화무쌍한 관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그렇게 대충 보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빨로 사주 보면 큰일 납니다. 재미로 보는 건 괜찮은데 이 내담자가 그 해석을 듣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담한 그 본인은 모르고 한 얘기니까 복불복이겠지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러니까 상담을 받은 당사자는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한 그 상담자 본인은 악업이 쌓여요. 나쁜 쪽으로 업보를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안 돼요. 부동산이 토의 기운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토의 기운만 있다고 해서 부동산 운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의 기운과 그 토의 기운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기운들을 분명하게 살펴야 됩니다. 당연히 목의 기운도 살펴야 하고요. 목의 기운만 살피나요? 아니죠.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인데 당연히 재성도 봐야 되고 목의 기운의 생명수인 이 수기운은 또 어떤지, 햇빛은 또 잘 받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토의 기운 하나로 부동산 운을 운운한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고 정말 황당한 해석이 아닐 수 없어요. 또 본인 사주에서 토의 기운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사주 명식에서 토기운을 좋게 쓰는지 혹은 나쁘게 쓰는지만 알았어도 저런 황당한 해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의 기운이 많아서 부동산이 좋다니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이런 해석 수준이면 상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혼자만 보세요. 사주에서 부동산 관련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토기와 또 이 토기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기와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를 보는 것도 아주 기본에 해당됩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게 자산을 불려주는 어떤 재테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성도 봐야 되고요. 재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 또 이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또 어떻게 또 해하고 있는지도 잘 봐야 돼요. 사주 원국의 글자가 8개고 대운의 글자 2개, 세운의 글자 2개, 또 월운과 깊게는 또 시운까지 보는데요. 글자 8개 혹은 대운과 세운까지 합해서 글자 12개를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주를 해석할 때 사주 원국 8글자와 운으로 또 들어오는 글자들을 보는데 그 글자 자체를 두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관계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구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쓰는 천간, 지지 글자들 혹은 십성, 그러니까 비식재간인 이런 십성의 성격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사주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토 기운의 관계성이 왜 중요한지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간단한 예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주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무병불생, 무계부장, 무갑불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천간의 토기운인 무토, 그러니까 양토인 이 무토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무토는 무병불생, 그러니까 무토의 병화가 없으면 만물을 살릴 수가 없고 무계부장, 무토의 계수가 없으면 만물이 오래 유지되지가 않고 또 무갑불령, 무토의 간목이 없으면 땅이 영험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해보면
천간에, 그러니까 기토는 그렇지 않아요. 기토는 그렇지 않은데 모토 같은 경우는 병화, 개수, 간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토는 신강, 신약을 불문하고 병화, 개수, 간목이 꼭 필요해요. 물상으로 보면 모토는 민둥산이니까 간목, 그러니까 숲이나 나무가 필요하고요. 나무만 있으면 되나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병화에 비친 태양과 또 개수로 비를 또 내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간들보다 모토는 필요한 기운이 더 많습니다. 다른 일간 오행들은 모토만큼 이렇게 다양한 글자들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토의 기운은 그 자체로는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기초 강의에서 토의 오행의 특성부터 배우는데요. 토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냥 땅일 뿐이에요. 맹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땅의 상권이 좋은지 혹은 이게 정말 비옥한 토의 기운이라서 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키워놓은 작물들을 시장에 내놔놨을 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가치로 나의 작물들이 거래된다면 매우 훌륭한 토의 기운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토가 많으니까 부동산을 하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당신 사주에 땅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토의 기운이 많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해석하려면 이 토의 기운과 맺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런 기운들과의 관계성을 아주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땅의 가치, 그 땅이 쓸모가 있어야 건물도 짓고 자산도 키우고 작물도 키우고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토의 오행이 많은 사주일 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필요한 기운이 만약에 없다면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주 원국에 토 기운이 많으니까 부동산을 하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토가 병화, 개수, 간목과 관계성을 갖지 못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토가 많으니까 부동산을 하라고 얘기한 거는 아주 많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사례가 꽤 많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공개 가능한 사례가 있으면 구조 해석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또 다시 올게요. 이상 사심상담의 인나쌤이었습니다.